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백병찬가의 7대 한의학 비법을 이렇게 쓰신 책을 지금 내셨는데 이 책이 무슨 책이십니까? 네, 글자 그대로 저희 가정의 7대 때 내려온 네. 한의학의 노하우를 가진 그런 책입니다. 여기 혈자리가 지금 뭐 6,114일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예. 한 사람에게 이 많은 곳에 그 6,114이라는 곳에 침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의학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한두 배도 아니고 이렇게 14배나 지금 따져보니까 한 14배 정도 되는데 뭐 그 많은 혈에 침을 놓는 방대한 책을 쓰시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우선 4,600년 동안 네. 한의학은 발전한 것이 아니고 거의 퇴보를 해왔습니다. 네. 예, 그리고 457열에 지금 침을 놓고 있는데 네. 그곳에 침을 놔가지고는 네. 충분한 어떤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6,114일에 침을 놓게 되면 예. 거의 웬만한 병은 그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많은 혈을 어떻게 찾아서 침을 놓을 수 있으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해오는데 네. 지금 457열 놓는 것보다 네. 더 쉽게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침 놓는 자리를 이렇게 대충 손을 혈자리를 좀 짚어가면서 조금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 이 자리가 네. 소상혈입니다. 소상혈. 여기가 어제고 네. 태연이고 공채고 경거고 네. 이렇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흐르는 폐혈인데 네. 이걸 수태한 폐경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나 저희는 수태한 폐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폐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폐경이요? 예, 그리고 수태한 폐경의 혈보다 네. 앞으로 하나 더 나가면 이곳은 소상혈보다 더 강력한 폐를 보호하는 그런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폐1, 폐2, 폐3, 폐4, 폐5, 폐6, 폐7, 폐8, 폐9, 폐10, 폐11 네. 이렇게 많은 혈자리가 더 많이 주어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는데 네. 폐경에 침을 놔도 감기가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 폐응경과 폐양경에 침을 동시에 놓게 되면 즉석에서 감기 환자가 감기를 먹든지 네. 콧물이 끄치든지 네. 열이 식든지 네. 양단간의 효과가 거의 침 꽂고 5분 이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학설은 이런 학설로 혈자리가 늘다 보니까 네. 그렇게 6,114 경혈학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또 한 가지는 이쪽 지금 기존의 의학은 수태염, 폐경, 수양경, 대장경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도 상양, 이간, 상간, 어제 이렇게 몇 회 혈이 없거든요. 저희는 여기도 혈이 많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이 엄지손가락 반대편은 화행경이라고 이름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평화할 때 그 화에다 행복할 행자. 그러니까 정신병자나 우울증이나 근심걱정이 많은 번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곳에 침을 놓으면 이게 정신병이 치료될 수 있는 치매가 예방되는 그런 좋은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부님께서 이 정신병자들을 치료할 때 사용하고 간질 환자들을 치료할 때 반드시 사용하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혈을 화행경이라고 이름을 했고요. 또 손등에는 수건경, 손바닥에는 수곤경. 그래서 총 3경씩 엄지손가락 하나에만 12경맥이 흘러가는 학설입니다. 그리고 대장경에 가서 일반 학설은 이 한 줄만 침을 놓는데 대장경에도 많은 혈자리가 있고 대장경에도 양경, 음경이 있고 여기에도 수건경이 3경이 흐르고 수곤경 3경이 흐르고 반대편에는 만행경이 흐릅니다. 만행경이라는 것은 만족할 때 철만자에다 행복할 행자. 이곳에 침을 맞으면 별로 기쁜 일이 없는데 사람이 기뻐요.
아, 깊어져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곳에 침을 놓게 되면 물론 정신병, 간질, 많은 노이로제, 네. 예, 심지어 학생들 공부까지 잘할 수 있는 혈인데 예. 그동안 이런 귀중한 혈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런 혈들을 인체 오장육부에 다 맞춰서 네.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네. 6114 경혈학이 탄생된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아, 암도 이렇게 우리 관장님이 고치셨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던데, 예. 거기 가능한 얘기입니까? 물론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암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무서워하는데, 네. 곰팡이는 습도가 있으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암이 죽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체온이 네. 42도만 돼도 네. 암은 스스로 죽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혈액 속에 네. 산소만 충분히 공급돼도 네. 암은 죽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장육부의 신진대사만 네. 원활히 돼도 네. 암은 스스로 육체를 떠나지 않고 아. 몸에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네. 당뇨병도 이렇게 잘 고치신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사실입니까? 우선 제가 한 네. 7년 전에 네. 자그마치 당뇨가 430이나 나갔습니다. 아, 그 정도로 많이 나갔습니까? 당뇨병도 몰랐는데 자꾸 피곤해서. 그러면 입원해야 할 정도 드신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냥 제가 무인이기 때문에 네. 정신적으로 그냥 건강한 줄 다녔는데 아, 네. 430이 되니까 네. 괜히 핸드폰을 끄고 싶고 아하. 괜히 잠을 자고 싶고 눈을 뜨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네네네. 상당히 심했군요. 예, 심했습니다. 네네. 그래 이제 제가 당뇨가 430인 줄 알았기 때문에 네. 거의 그냥 곧바로 제가 직접 몸에 금침을 넣어서 아하. 당뇨를 고쳐가지고 네. 오늘도 현재까지 제가 커피를 하루에 한 10잔 정도 마십니다. 아. 그리고 사탕이고 설탕이고 고기고 괜찮습니까? 뭐 모든 음식을 잘 네. 먹고 카페인이 많이. 인슐린을 단 한 번도 맞아본 일 없고 아하. 당뇨약을 단 한 번도 타먹은 적 없이 네. 지금 거의 100에서 105 정도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한 치료법이 가능합니까? 예, 제 체질은 네. 사상의학이나 팔체질이나 네. 여기에서 도저히 논할 수 없는 네. 심소실 체질입니다. 아, 심소실. 예, 무슨 네. 소리냐? 저는 심장과 소장이 실한 체질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50대에 90kg에 네.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90kg지만 저는 몸이 아주 가볍습니다. 얼마 전에 네. 무술에서 제가 지금도 연습 안고도 1초에 주먹이 4회상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원래 5번 반 나갑니다, 1초에. 예, 그러면 저는 심장이 좋은 체질이기 때문에 네. 90kg의 체중을 제가 무겁게 느끼지 않고 가볍게 느낍니다. 왜? 엔진 파워가 세기 때문에 네. 90kg 체중이 저한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네. 또한 소장이 좋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제 팔다리는 거의 칼끝이 잘 안 들어갈 정도로 돌같이 단다는 것은 아는 분들은 다 압니다. 그 이유는 소장이 좋으니까 영양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영양 흡수가 잘 되다 보니까 팔다리 근육 세포가 아주 단단합니다. 네. 그런 반면에 소장에서 영양 흡수를 잘하다 보니까 혈액 속에 네. 포도당이 항상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구력도 좋아요. 그러나 포도당을 분해하는 것이 인슐린인데 네, 그렇죠. 인슐린을 분해하는 기관은 네. 제 심장에 비해서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다가 네. 염증이 생기거나 이상이 생기면 인슐린 분비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때 당뇨가 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뇨라는 것은 네. 인슐린만 잘 나오게 하면 되는 거고 네. 인슐린을 잘 나오게 하려면 네. 췌장을 잘 다스리면 되고 네. 췌장을 정상 가동시키면 네. 당뇨는 얼마든지 낫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당뇨병을 고칠 수 있는지, 또 우리나라의 그 당뇨병 환자들이 너무 요즘에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관장님께서 이러한 걸 집중적으로 이렇게 당뇨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예, 우선 당뇨에 대해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네. 지금은 당뇨병을 알려면 네. 꼭 어떤 그 당뇨 체크 기계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나 누구나 그런 기계를 통하지 않고 네. 내가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알 수 있는 방법은 네. 좀 비위생적이지만 네. 소변을 입으로
맛을 보는 겁니다. 소변이 달면 네. 설탕당자, 오줌뇨자, 당뇨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부족으로 인해서 네. 이 당분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네. 그대로 그 에너지원이 그냥 소변으로 흘러가는 것이 당뇨입니다. 그러면 또 눈으로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요즘은 양변기에다 소변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벌금이 나가지고 네. 벌금이 금방 가라앉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오래간다 이거죠. 단백뇨입니다. 네, 아니 예. 오래가죠. 네, 오래가는 사람은 당뇨율이 높은 겁니다. 네, 그것은 단백질이 네. 비타민 B6를 만나서 네. 필수 아미노산으로 바뀌어가지고 네. 팔다리 근육세포, 네. 골격세포에 이게 사용되어야 우리 신체 네. 골격세포를 유지하는 건데 네, 그렇죠. 이것이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소변으로 단백뇨를 방출하는 것이 당뇨입니다. 그리고 또한 침으로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바로 엄지손, 엄지발가락 이 네. 바깥 부분에 첫 번, 네. 발톱 이 중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은백혈인데 네. 은백혈은 비장혈이고 네, 그렇죠. 비장에 췌장에 매혹 있고 네. 췌장에서 당뇨가 인슐린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자리에 침을 딱 꼽아보면 압니다. 침을 안 꼽아도 이곳에 이렇게 볼펜같이 뾰족한 걸 눌러봐서 네. 통증을 하고 느끼는 사람은 네. 저한테 금침을 맞으면 거의 99% 당뇨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췌장에 염증 상태가 넘어서 암 상태든지 네. 췌장이 거의 상당히 망가진 상태일 경우에는 네. 이 은백혈부터 신경이 죽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심한 분들은 은백혈을 딱 누르거나 침을 놓게 되면 네. 통증을 못 느낍니다. 이곳에다가 췌장 암 정도 되는 분은 네. 급침을 7대 8대를 꼽아도 통증을 모릅니다. 은백혈에다가. 네, 은백혈에다가. 네. 그래서 은백혈부터 신경이 가장 먼저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침을 놔서 통증을 느끼는 분은 네. 침발을 잘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곳에 7대 8대 침을 놔도 신경이 죽어있는 사람은 네. 계속해서 이쪽에 시침을 하게 되면 네. 특히 금침을 위에서부터 놓게 되면 네. 이곳에서 처음에는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긴질긴질 이렇게 가렵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신경이 살아나는 겁니다. 네. 그런 경우에 계속해서 시침하게 되면 네. 여기에서 신경이 돌아와서 통증을 느낍니다. 그 통증을 느끼는 상태에 침을 시침하게 되면 네. 당뇨는 굉장히 잘 떨어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 은백혈 한 군데다가 예. 그렇게 7대씩 놓을 수가 있습니까? 은백혈 한 군데에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은백에서도요. 예. 앞으로 있지, 뒤로 있죠, 밑으로 있죠. 예. 그 다음에 은백에도 우리는 이게 이제 비장경이거든요. 예, 그렇죠. 비장경이죠. B1, B2, B3, B4. 네. 그런데 B1양, B2양, B3양. 네. B 또 1음, B2음, 3음. 네. 혈이 많기 때문에 네. 보통 그 1cm 미만에도 한 9개까지 침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수소문에서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름 없는 병을 고치신다는 그 소문이 상당히 많이 나 있어요. 관장님이 이제 그렇게 예. 많이 고치신다는 그러한 것을 그 소문대로 이름 없는 그 난치병을 고칠 수 있으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예, 그게 한방과 양방의 차이점인데요. 네. 양방에서는 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뭐 무릎 슬관절 네. 이렇게 병명이 다 부위마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 한방에서는 네.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네. 그 다음에 슬관절 네. 이런 것들은 그냥 풍습한 속자로 다 봅니다. 그래요. 즉 바람기, 습기, 예. 한기 예. 이 세 기운만 몰아내면 예. 목 디스크든 허리 디스크든 발목 염좌든 네. 다 낫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병이라는 것은 네. 우리 이 학설로 보면 고치기가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병이 와서 마음이 병이 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마음의 병이 돼서 육체의 병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이름 모를 병은 어느 장기가 잘못돼서 병이 왔는지 네. 이것만 알면 그 장기를 네. 보호하는 겁니다. 또 그 그렇습니까? 장기에 기를 주고 기를 받는 네. 옆에 연관되어 있는 관계되어 있는 그 장기까지 우리가 기순환을 시키게 되면 네. 어떤 병도 네. 반드시 호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장기를 항상 가동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예.
그 해당 장기를 정상화 가동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요즘 뭐 4상 체질, 8상 체질이 나오는데 네네. 그야말로 정말로 체질을 잘 봐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네. 자기는 침을 맞으면 계속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곧 죽을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증서를 보니까 금음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의 맥을 본 결과 그는 금음인이 아니고 담대 체질, 그 쓸개가 암이 크다 이 말씀이시죠? 쓸개가 한 거의 다른 장기보다 2배가 크고 그러한 체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질은 금음인과 정반대 체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질을 잘못 본 사람이 약한 장기에다가 더 약하게 만들고 강한 장기를 더 강하게 만들으니까 이분의 신체 그 오장육부의 균형이 더 깨져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담대히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 침 놔도 효과 없는 사람을 2번 다시 침을 놓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로 한 번 맞아도 효과가 없을 때는 2번 맞지 말아라. 고통뿐이다. 이것이 저의 의학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사람은 담이 큰 사람인데 담이 큰 사람은 폐대장이 반드시 약합니다. 그래서 폐대장을 보호하고 담은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담을 줄여주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지금 모든 병을 고치고 지금 군산에서 열심히 사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담이 큰 사람은 그 담력이 뭐 크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담이 큰 사람은 담만 크지 심장, 신장 이런 기능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담의 값을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협력을 이뤄야 됩니다. 새로운 걸 또 알았군요. 네, 그럼 기존의 그 체질학에 문제가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그걸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예, 사람은 해부학적으로 5장 5부입니다. 5장 5부요? 사람은 5으로 나갑니다. 5장 5부로 나가기 때문에 5로 쳐야 되는데 5장 6부라는 말은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아니야, 5장 6부라는 말은 10호 3초라면 6장 6부가 되는데 10호 3초는 무형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해부학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볼 때 5장 5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5장 5부이기 때문에 사람의 체질을 구분할 때는 5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양성이 있고 음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중성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음인 하면은 태음인에도 간대 태음인이 있고 담대 태음인이 있고 간담 중간 태음인이 있습니다. 각 장기마다 세 체질씩이기 때문에 저희는 15체질입니다. 이걸 굳이 4로 맞추거나 8로 맞추니까 음양설일 뿐이지 오행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학설입니다. 또 해부학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그 체질학은 어떤 근거로 된 그런 의학설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선조의 약의 주치의했던 그 허준 선생께서 3대 독자가 시름시름 앓고 약을 지러 오니까 장기알을 쩍쩍 뻐개서 달에 먹이는 처방을 했습니다. 장기 두는 장기. 옛날 장기는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동네 청년들이 장야 먹이하면서 두는 겁니다. 지압할 때도 엄지로 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기는 엄지로 가장 많이 나갑니다. 그렇죠. 동네 젊은 남자 아이들이 남자 청년들이 나무 장기를 가지고 장야 먹이할 때 그 사나이들이 기가 장기 안에 막 함축된 겁니다. 그런데 삼자독대다 보니까 몸에 병이 온 것이 아니라 이게 할머니, 고모, 이모, 누이들로부터 사내 자식의 양육을 다 여자한테 뺏겨버리니까 이게 시름시름 알아버린 겁니다. 허준 선생께서 그걸 아시고 남자는 양이, 여자는 음이다. 하늘이 양이고 땅이 음이라는 음양설에서 사람 인체에 최초로 그분이 접한 겁니다. 그래서 장기알을 달에 먹이니까 그것이 그 아이가 건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양 중에도 큰 양이 있고 작은 양이 있고 음 중에도 큰 양이 있고 작은 양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태음, 소음, 태양, 소양 사상의학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권도원 박사님께서 이것을 또 둘로 자르다 보니까 8체질 의학이 됐는데 상당히 그래도 한의학에
발전상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 학설들은 지금까지 어디까지나 네. 음양론을 쪼갠 것이지 네. 동양의학의 음양오약에 딱 맞춘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네. 해부학적으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반드시 제가 추구하는 것은 원리가 맞아야 되거든요. 네. 수학에서 공식이 틀리면 안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의학에도 해부학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네. 음양 오행과 같이 오장육부가 해부학적으로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걸 어떻게 그냥 그 추상적으로 네. 그런 체질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현행 그 의료 제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선 울산지검에 네. 계시던 황종구 네, 부장판사님께서 저도 잘 압니다. 예, 네. 현직에 계실 때 네.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은 어떻게 하라는 1, 2, 3권의 책을 쓰셨고 네, 그렇죠. 전면 일간지에 네, 일간지 저도 봤습니다. 일간지에 네. 냈습니다. 네. 이렇게 의사들이 못 고치고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환자는 네. 어떻게 하느냐. 네. 그들을 고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야 네. 검판사, 경찰, 한의사, 네. 양의사, 복지부 장관은 네. 이에 답하라고 네. 분명히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관력을 먹는 그들이 누구도 이에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히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네. 심지어 제가 어떤 그 통일원의 교수님을 만났는데 네. 그분께서는 한의사들 1인당 네. 100만 원씩 걷어서 네. 자기네 그 집단 이기주의 법을 만들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다는 말을 제가 듣고 너무나 분개했습니다. 진짜 도대체 이 나라가 이 나라가 5천 년을 이어왔는데 그래 알고 보니까 한의사들이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을 전수받은 것도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경희대 초대 교수를 네. 양방 약사가 했다는 겁니다. 양방 약사. 양방 약사가 하는 데인데. 지금 103살 되신 네. 장병도 할아버지 암 잘 고치는 그 명의를 네. 왜 한의사들이 고소합니까?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이분을 노벨상을 지금 추대해야 되거든요. 네. 대통령께서 이런 분을 지금 추대해야 됩니다. 보건복지학 이걸 해야 됩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한의학계가 지금 정신없는 겁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지금 지구촌 시대에 네. 무한 경쟁 시대에서 네. 지금 대원군의 세국정책이 통합니까? 네. 그걸 가지고 법이라고 검사 판사가 잡아 가두고 말해요. 네.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저는 이거 공권력 만행이나 네. 남용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상당히 흥분하신 그 모습을 보고 진짜 그 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도 실감하고 정말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앞으로 친구사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관장님이 말씀하실 말씀이 많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걸 좀 일목요연하게 그 제야 친구인들도 듣고 납득이 가게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친구사법도 엄청나게 저는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조대왕 시대에 제13대 할아버지께서는 경험으로 선조를 구하고 목숨을 바치신 성원종무 신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허준 선생은 약의입니다. 약을 짓는 약을 짓는 선조 시대에 약을 짓는 의사입니다. 드라마에 보면은 침을 놓고 뭐 하는. 그건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허씨인데 그 당시 치의가 있었습니다. 선조대왕의 편두통을 치료했던 분이 허임입니다. 허임. 허임의 13대 후손도 지금 생존해 있고 그분도 이 일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듯이 우리 조선시대, 선조시대에도 약의와 치의가 분명히 나눠졌던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 존경합니다만 그분의 실수 중 하나 오게티가 뭐냐 1961년도에 친구사법을 폐지했거든요. 그렇죠.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친구사에 자격증도 없는 한의사들이 지금 완전히 한의학계를 지금 도맡아서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 보시는 저것도 대책이라는 자격증 있죠? 대통령령으로서는 분명히 저 친구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런데 제 앞으로 저는 폐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하는데 네. 그냥 법치국가가 아니라 네. 죄형법정주의 법치국가입니다. 네. 죄형법정주의 법치국가라는 것은 건파자 마음대로 처벌하는 게 아니고 네. 반드시 처벌할 법령이 있어야 처벌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덮어놓고 건파사가 걸면 걸립니다. 한의사가 고소하면 걸립니다. 공짜로 했던 돈을 받았던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네. 의정단들과 대한민국의 국법을 준수하는 법관들이나 이런 네. 공무원들이 도대체 양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나는 정말 붕괴합니다. 네.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황종구 부장판사님 같은 그런 공직자가 2명 이상 안 나오는지 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참 흥분하시면서까지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이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드는 거죠. 지금 드라마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이렇게 전 국민들이 거의 다 시청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허준이가 이 침을 놓고 하는 그런 장면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역사가 좀 왜곡되었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장님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그 사극을 쓰는 분들이 네. 잘못된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예, 첫째는 권선징악이 돼서 네. TV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나 네. 윤리와 도덕적으로 유익해야 되는데 네. 거의 탈선하는 쪽으로 네. 잘못된 것도 방영됩니다. 네. 또 옛날 그 사극을 쓰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은 총각은 갓을 못 쓰거든요. 머리를 따는 겁니다. 네. 갓 쓴 총각들도 막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임금 앞에요. 가면 이렇게 의무를 해야 됩니다. 손을 보이면 안 됩니다. 돈보따리에 손을 집어넣고 집어넣어야 됩니까?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고개를 들라면 고개만 들어야지 눈을 직시했다간 어느 칼에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그런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전부 사극의 전통 예법이 싹 다 잘못됐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개국 그 왕건을 도운 개국공신 있죠? 백옥삼이라는 사람이 그냥 단신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요새로 말하면 육군 장성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장성이 되기 전까지는 백옥삼이고 네. 장성이 된 후에 배현경으로 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복사계라는 사람한테도 예? 네. 개국공신으로 될 때 복지겸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홍익결 때 크롱자의 홍술이라는 사람도요. 예? 개국공신이 된 후에 넓은 홍자에다가 예? 홍유로다 이렇게 사성을 했거든요. 네. 사성 일라표 세계 인물사전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을 네. 사극을 보는 사람들이 전혀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정말 이 사극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왜 우리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네.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더 전통성을 네. 알려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잘못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허준 선생 허준이란 그분을 띄워오는 건 좋지만 네. 왜 그때 침을 놨던 허임이라는 분은 이름 석자도 없거든요. 그 후손들이 지금 분개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래서 앞으로 사극을 보는 분들은 충분히 많은 자료를 참고하셔서 네. 역사의 왜곡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끝으로 관장님이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뭐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그 전통 우술로 이렇게 한국의 순수한 전통 우술로 만들어 가지고 노벨 의학상까지 이렇게 도전한다는 그런 말씀을 얼핏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관장님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현대 의학 치료율이 17.5%는 부인을 못합니다. 네. 아무리 미국이 발전하고 독일이 발전하고 양방, 한방, 석학들이 있고 아무리 전부 다 의료기관이 있지만 100명이 병을 고치러 갔을 때 17명 반이 낫고 83명이 지금 안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17.5%도 크게 봐서 병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균성 질환이 있고 대사성 질환이 있는데 그렇죠. 세균성 질환은 항생제가 고쳐줍니다. 그리고 수술은 마취제가 합니다. 그러나 대사성 질환을 전혀 고칠 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치료율이 저조한데 거의 저한테 몸을 맡겨준 분들은 거의 다 나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학소를 될 수 있으면 우리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르쳐서 대한민국 국민을 전 세계의 명의로 보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만 그렇습니까? 지금 한의학계에 이들의 집단 이기주의는요 국회까지 매수해서요 이거 완전히 이건 대원군의 세국집
사회국정증보다도 네. 더 심한 겁니다. 네. 도저히 여기에서 제가 헤어날 길이 없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도 네. 어느 한의과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고소고발도 당해서 네. 한동안 좀 힘도 들었습니다. 네, 이런 입장인데 네. 제가 그분들이 내 학도를 받아주지도 않고 네. 오히려 날 죽이려고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중국의 의과대학과 네. 미국의 의과대학에 네. 그 박사 학위 신청 및 네. 또 독립의학과를 지금 신청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것이 네. 이제 해결이 되면 네. 저는 세계 의과대학을 차려서 네. 전 세계 명의를 만들어 파송해 가지고 네. 결국은 세계 최대의 그 치료율을 획득한 후에 네. 반드시 한국 전통의학으로 네. 노벨의학상을 네. 노벨의학상을 한번 타고 싶은 게 네. 저의 그 확실한 꿈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관장님이 전부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종합해 볼 때, 예. 정말 지금 그 책을 또 2권이나 지금 쓰셨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큰 발전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예.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중국과 미국에서 그 독립의학으로 성립이 이게 만약에 된다면은 예. 전 세계 각국의 의과 대학교를 세워가지고 천하 명의를 양성해서 예. 세계 최고의 그 체류를 획득하고 예. 순수한 한국의 전통 의술로 노벨 의학상에 도전할 그런 계획을 크게 지금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예.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